안녕하세요. 브레우입니다. 자, 오늘도 1월 11일자 KB부동산 현황을 보면서 이번 주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한번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국의 매매가 전세가 비율을 보게 되면은요. 1월 11일 현재 전국 매매가는 0.41, 지난주보다 조금 다시 이제 상승세로 전환된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 역시 0.23에서 0.26으로 약간 상승한 듯한, 소폭 상승한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일단 매매가도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의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난 몇 개월간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한 12월, 11월 이때쯤이면 아무래도 전세 비수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의 그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거는 좀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매매가 자체가 상승하는 것을 봤었을 때는 분위기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전체 상승률은 1월 4일 전주 대비해서 0.39에서 0.38, 뭐 소폭 하락세라고 말하기에는 그대로 상승세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정도의 흐름은 뭐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북 전체적으로 보면 0.48에 0.41 좀 주춤한 모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쪽 전반적인 분위기는 0.32에서 0.34로 뭐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큰 변함이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여전히 강북 쪽에서는 노원구, 성북구 이렇게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0.38에서 0.30으로 조금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강북도 0.39에서 0.30, 그다음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0.36에서 0.31, 역시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전세 그다음에 매매 이동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겨울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전세 가격 상승세는 조금 주춤한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반면에 매매 가격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겨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큰 모습을 나타내고 큰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의 상승세가 10월 달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의 상승세는 지난 10월 달, 11월 달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은 뭐 또 이걸 갖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세로 전환되는 이 수요들이, 전세 수요들이 매매로 전환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그 정부의 규제 이후에, 특히 지방장 규제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서울과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뭐 특별하게 뭐가 좀 다 달라졌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매매가 상승률이나 전세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매매가 상승률은 어쨌든 지난 10월 이후부터 비교해 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전세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비수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부분입니다. 경기도 부분을 보니까 경기도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월 4일 기준으로 0.49, 그 이전 주 0.5일 비해서 좀 주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11일 현재 0.65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전세가 역시 지난 몇 주 동안의 모습에 비해서는 이번 주 0.39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움직임보다 오히려 경기도 지역에 대한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 서울이라고 하는 선호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부 수요들이
경기도로 좀 확산되는 모습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매매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고양시의 강세를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 주 역시 고양시의 강세가 더욱더 강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0.71 정도, 덕양구 1.62, 그다음에 일산 동구 2.66, 서구 1.15. 뭐 고양시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 뜨겁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지난번에 그 창릉 신도시,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망 발표 이후에 덕양구의 움직임도 역시 굉장히 강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간단하게 저기 자료들을 확인해 보거나 주변 내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창릉역 주변에 있는 그 원흥지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억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이 주변 지역으로 이 움직임이 파급되는 모습은 여전히 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의정부도 역시 강한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창릉 신도시와 더불어서 왕석지구로 이어지고 있는 남양주 쪽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남양주 쪽 같은 경우도 역시 1.16 지난번에 그 교통망 발표가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과천의 강세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약했던 과천의 그 약세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물량이 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전세 가격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은 과천 지역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왕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도 역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지역을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지난주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양주가 강하다 그랬는데 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지난 2주 동안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경우는 보통 가격이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서 자꾸 조정받는 약간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양주 같은 경우 지역은 조금 한 몇 주간의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동두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산이라든지 그리고 안산이라든지 이제 서울 그 수도권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좀 번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 보여진다. 아마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순환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경기도의 중심부 지역으로 몰려 들어가고 그것도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싼 지역 이 위주로 몰려갔다가 점점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환매가 일어나서 중심부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서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 매매가가 굉장히 강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밑에 있는 전세가가 강한 부분,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강한 지역이 매매 가격이 동시에 강해지는 모습이 지금 이 도표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결국 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의 상승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수지의 강세가 전세 강세가 매매가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의 상승, 강세, 그다음에 매매가의 강세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 형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은 아까 표현했던 서울 지역의 가격 자체가 보셨겠지만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도 이제 15억 이상이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주변부로 점점 번져나가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경기도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 지역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0.22에서 0.24. 지난주에 제가 연수구 지역이 굉장히 강하다. 아무래도 전통의 중심지였던 이 연수구 지역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의 흐름, 그다음에 서구의 흐름, 이런 흐름이 인천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연수구의 전세 가격 강세, 서구의 전세 가격 강세, 그리고 지금 뭐 부평구보다의 매매 가격에는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고 부평구 전세가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금 전세가의 움직임은 색깔만 없을 뿐이지 조금 더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서울 근교 지역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의 전세 가격 강세, 그리고 매매 가격 강세, 이런 부분은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그 지방장애 조정 지역 지정 이후에 인천 지역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왔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 오늘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인천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움직임을 선택하려는,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전세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의 움직임, 또 이 지역의 매매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천 지역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 바로 인천에 붙어 있는 이 부천 지역의 움직임도 사실 조금씩 전세 가격은 강해지고 있고 매매 가격도 강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서울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인천으로까지의 관심도는 좀 높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11일자 이렇게 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정부가 그 추석이 아니죠. 설날 전까지 그 공급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 전후로 해서 또다시 시장은 여러 가지 움직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중동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움직임이 그때 전후로 해서 어떻게 더 바뀌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